자,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파티장입니다. 천장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샹딜리에가 돌아가고 있고 바닥이 울릴 정도로 신나는 음악이 쿵쿵거리며 심장을 때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마치 로켓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빨간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죠.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며 외칩니다. 야, 봤어? 나 오늘만 연봉 벌었어. 아직도 집 안 샀어? 바보야. 지금이라도 올라타야지.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이 뜨거운 파티장과 같았습니다. 주식을 사면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아파트 계약금만 걸어두면 자고 일어날 때마다 몇 억씩 호가가 뛰던 시절. 사람들은 이 달콤한 취기에 젖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현금! 그거 들고 있으면 벼락거지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몰라? 돈은 쓰레기야. 무조건 자산으로 바꿔야 해. 그렇게 너도 나도 통장에 있던 마지막 현금 한 푼까지 탈탈 털어 주식이라는 티켓, 부동산이라는 티켓으로 바꾸고 파티장에 입장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이라는 짐을 어깨에 잔뜩 짊어진 채 말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갑자기 음악이 뚝 끊깁니다. 화려하던 조명이 순식간에 꺼지고 사방에서 피스뻘건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뀌고 당황한 사람들은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합니다. 나 이거 팔고 나갈래! 내 주식, 내 아파트 다시 현금으로 바꿔줘! 다급하게 출구를 찾아보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가는 문은 생각보다 훨씬 좁거나 이미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문 밖을 보니 파티장 밖에는 이미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잔인하게도 정확히 이 장면과 같습니다. 물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다만 오늘 또 경제학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일부러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려 합니다. 모두가 손에 비싼 자산을 들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받아줄 현금은 시장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음악이 멈춘 지금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 구석에서 조용히 아주 차갑게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샴페인에 취해 있을 때 묵묵히 현금이라는 산소통을 챙겨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파티가 한창일 때가 아니라 파티가 끝나고 비명이 들려올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받길래 남들이 비웃던 쓰레기, 즉 현금을 그토록 소중히 움켜쥐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둘러싼 차가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거대한 파도는 바로 돈의 값어치, 즉 금리의 역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도 좀 잡히는 것 같고 경기도 안 좋은데 곧 금리 내리겠지. 다시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 내 주식도 떡상하고 부동산도 다시 불장이 돌 거야. 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비정상적인 세상, 즉 이지머니 시대에 살았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0에 가까웠던 시절, 돈은 흔해 빠진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도 안 나오는데 왜 넣어두냐며 바보 취급을 받았고 대출을 받아서 뭐라도 사는 게 똑똑한 투자라고 칭송받았죠. 하지만 경제학의 시계추는 이제 반대편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가 쏘아올린 금리 인상이라는 신호탄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돈들을 다시 진공청정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자가 몇 퍼센트 올랐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중력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중력이 약해서 실적도 없는 기업의 주식이나 외진 곳의 썩은 빌라 같은 무거운 자산들도 둥둥 떠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라는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하자 진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죠. 여기서 현금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바로 무위험 수익의 귀환입니다. 예전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벌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식 단타를 치거나 상가 투자를 했다가 공실이 날 위험을 떠안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 예금에만 넣어놔도 그 정도 수익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리스크 없이 확정적인 수익을 준다는 건 엄청난 권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피땀 흘려 본 돈을 굳이 반토막 날 위험이 있는 주식시장이나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던져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기회비용의 변화라고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연 4, 5%의 수익을 내는 아주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빚을 내서 무언가를 샀다는 건 단순히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피가 마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산 자산이 최소한 대출 이자보다는 더 많이 올라야 본전인데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매년 5%, 6%씩 꾸준히 오르는 자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착시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내 아파트 가격은 고점 대비 20%밖에 안 빠졌어. 버틸만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의 가치가 변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2년 전의 10억 원과 지금의 10억 원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년 전 금리가 1%일 때의 10억 자산과 금리가 5%일 때의 10억 자산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질 가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명목 가격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말이죠.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은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준 사람들은 냄비 밖에서 팔짱을 끼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금리라는 중력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비명을 지르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빚을 낸 사람에게 시간은 적이지만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시간은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 믿고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바치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평생 일하며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성실한 일꾼일 뿐입니다. 반면 현금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 소득이라는 불로소득을 챙기며 더 싸고 더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여유롭게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느껴지십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 자산 하락기에는 현금 흐름이 있는 자와 현금 흐름이 막힌 자의 격차가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금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산소통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리보다 더 무서운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거래 실종이라는 지옥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아무리 비싸도 팔리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세금 내는 돌덩이일 뿐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십니까? 서울 아파트는 결국 우상향한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네,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 속 지옥 같은 구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산 시장의 무시무시한 격언, 부자는 자산 규모로 결정되지만 파산은 현금 유무로 결정된다. 상상해 봅시다. 시세 2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 강남에 집 있어 하면 부러워하죠. 그런데 지갑엔 점심 사 먹을 돈 10,000원이 없고 대출 이자는 매달 500만 원인데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부자입니까? 거짓입니까? 장부상 20억 자산가지만 현실은 당장 내일 부도날 수 있는 하우스푸어입니다. 이것이 현금 없이 자산만 가진 사람들의 유동성 이위익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세요. 2, 3년 전엔 중개업소 앞에 줄 섰습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쐈죠. 지금은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파리만 잡습니다. 전화벨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걸 거래가 좀 줄었네 정도로 보면 오산입니다. 시장 혈관이 막힌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왜 공포스러울까요? 부동산은 주식과 다릅니다. 주식은 시장가로 던지면 1초 만에 현금이 됩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현금화는 가능하죠. 하지만 부동산은 덩치가 큽니다. 1억 깎아줄게 제발 사가! 외쳐도 매수저가 없으면 그냥 세금과 관리비만 뜯어가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출구가 용접된 건물 같습니다. 불이 났는데 나갈 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엔 팔고 싶은 사람만 가득합니다. 금리 올라 이자 못 내는 영끌족, 전세가 떨어져 보증금 못 돌려주는 갭 투자자, 사업 어려워 집 팔아야 하는 자영업자들, 이들은 피가 마릅니다. 처음엔 자존심에 높은 호가 유지합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데 절대 싸게 못 팔지. 하지만 이자 고지서는 저승사자처럼 날아옵니다. 눈물 머금고 1억 낮춥니다. 전화 안 옵니다. 5천만 원 더 낮춥니다.
그래도 안 옵니다. 왜? 매수저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덜컥 샀다간 상투 잡을까봐 무섭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겠는데? 팔짱 끼고 관망합니다. 매도자들 사이에선 패닉셀링, 투매가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의 싸움. 이때부터 시장 가격은 의미 없습니다. 급한 사람이 던지는 가격, 그게 새로운 시세가 됩니다. 더 큰 시한폭탄이 째깍거립니다. PF, 부실. 건설사들이 남의 돈으로 공사 시작했는데 분양이 안 됩니다. 건물은 다 지었는데 텅텅 비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죠. 건설사 무너지면 저축은행, 증권사가 줄줄이 휘청거립니다. 금융권이 위기 느끼면 돈줄 죄기입니다. 대출 회수, 신규 대출 절대 안 돼. 시장에 돈이 씨가 마릅니다. 신용경색이죠. 건설사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할인 분양. 원래 10억인데 7억에 드립니다. 벤츠도 드립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신축이 큰 폭의 할인으로 공급된다면 옆 구축 아파트 주인들은 멘탈 붕괴죠. 새 아파트가 7억인데 내 헌 아파트가 10억? 아무도 안 삽니다. 기존 주택 가격도 강제 리셋. 건설사 위기가 내 집값을 끌어내리는 도미노.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위험입니다. 이 아비규환에서 현금주인 여러분은 슈퍼갑 위치입니다. 상승장에선 집주인이 왕이었습니다. 계좌번호 안 줍니다. 100 배상할게요.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 유동성 마른 시장에선 현금주인 매수자가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법원 경매장을 보십시오. 한때 감정가 15억, 20억 하던 서울 알짜 아파트들이 유찰 거듭해 크게 할인된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이자 못 갚아 강제로 뺏긴 집들이 쏟아지는데 입찰표 쓰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왜? 경매는 대출 규제가 더 심하고 낙찰 받으면 바로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 오직 현금 동원 가능한 사람만 줍줍의 기회를 독식합니다. 누군가의 비극이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기회. 잔인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민낯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가격을 후려칠 수 있는 강력한 협상 무기이자 벼랑 끝 우량 자산을 헐값에 인수할 프리패스 입장권입니다. 부동산 격언. 부동산은 살 때 돈을 버는 것이지 팔 때가 아니다. 싸게 사야 돈을 법니다. 세상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그걸 받아줄 현금이 시장에서 씨가 말랐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 못 샀다고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안도하십시오. 지금 빚내서 샀다면 용접된 건물 안에 갇혀 비명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금 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저 견고해 보이던 자산 가격의 성벽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할 일은 그저 그 성벽이 충분히 무너질 때까지 인내심 갖고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의 현금 1억은 과거의 1억이 아닙니다. 2억, 3억의 구매력을 가진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산더미로 쌓는 진짜 이유입니다. 곧 거대한 박앤세일장이 열린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 집값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울타리 넘어 글로벌 경제에서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 파도가 덮치면 집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월급 통장이 끊기고 다니던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더 무서운 놈, 환율과 매크로 경제의 경고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 집도 없고 대출도 없으니까 다행이다. 안도하셨나요? 앞서 말한 건 집 거실의 불난수 중입니다. 지금부턴 우리 마을을 향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시 경제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입니다. 경제학에서 돈은 인체의 피와 같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미국이라는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전 세계 피를 무시무시한 속도로 빨아들입니다. 강달러 현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달러들에게 집으로 돌아와! 호루라기를 부는 것과 같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선 치명적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한국보다 미국 이자가 더 센데 뭐하러 위험하게 한국에
하며 짐 쌉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을 위협하며 언제든 더 높은 레벨로 튀어오를 수 있는 불안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직구만 비싸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기름, 가스, 밀가루, 원자재 전부 달러 주고 삽니다.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폭등하고 기업들은 물건값 올립니다. 이는 장바구니 물가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기하급수로 느는 수입된 인플레이션의 늪입니다. 진짜 공포는 아직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신뢰하는 소름 돋는 적중률의 예언가,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죠.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1년 뒤 갚는 것과 10년 뒤 갚는 것 중 어디서 이자를 더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10년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위험하니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미친년이 벌어집니다. 2년 만기 국채금리가 10년 만기보다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 똑똑한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은 불안한데 먼 미래엔 경기가 박살나서 금리가 뚝 떨어질 거야 라고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미래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역사는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엔 거의 예외 없이 실물 경기의 둔화나 거대한 침체가 뒤따르곤 했습니다.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과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수준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경고등이 그냥 깜빡이는 게 아니라 깨질 듯 울립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기업이 쓰러집니다. 여기서 현금의 중요성이 뼈저리게 드러납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비극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상 이익 나고 물건도 잘 팔립니다. 장부상 부자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막아야 할 어음 10억, 이번 달 직원 월급 5억이 없어서 멀쩡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납니다. 은행들이 비오기 시작하니 우산을 뺐습니다. 너네 위험해 보여. 대출 연장 안 돼. 당장 갚아. 돈줄이 막히는 신용경색이 오면 기업 가치나 미래 성장성은 소용없습니다. 통장의 현금 잔고만이 회사 목숨을 결정합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다음은? 슬프게도 우리 직장인들입니다. 구조조정, 희망퇴직, 연봉 삭감.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설마 내가 하던 사람들이 박스 싸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 현금 1억 주인 사람과 자산은 10억인데 현금 없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금 없는 사람은 생활비와 이자를 내려고 피눈물 흘리며 소중한 자산부터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아파트를 금매로 댄지고 노후를 위한 우량 주식을 바닥에서 손절합니다. 생존을 위해 미래를 갉아먹는 악순환입니다. 반면 현금 넉넉한 사람은 혹독한 겨울을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실직당해도 매출 줄어도 가족 생계 유지하며 다음 기회를 도모할 시간, 즉 인내심을 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그토록 많은 현금을 쌓은지 이해가 갑니까? 단순히 주식 싸게 사려는 게 아닙니다. 다가올 태풍 속에서 제국을 지킬 방파제를 쌓는 겁니다. 이건 인투자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마음이 무겁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웅이 탄생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모든 자산이 박앤세일 가격표를 달고 나뒹굴 때 현금이라는 무기를 든 사냥꾼들에겐 역사상 다시 없을 축제가 시작되니까요.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일반인이 폭락이다, 망했다 하며 도망칠 때 부자들은 조용히 지갑을 엽니다. 드디어 백화점 세일 기간이 시작됐군. 경제학적으로 현금은 만기 없는 콜옵션입니다. 선택권이죠. 주식 산 사람은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오르냐 내리냐 운명에 맡겨야 하죠. 하지만 현금 준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선택 안 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면 주식, 부동산이 폭락하면 부동산, 채권 금리 치솟으면 채권. 세상 모든 자산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쇼핑할 무적의 티켓을 준 셈입니다. 평소엔 이 옵션 가치가 안 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땐 현금이 바보 같아 보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하고 자산이 추락하는 시기엔 이 현금 옵션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합니다.
남들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살 때 나만 유일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구매력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권력입니다. 첫째,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세요.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하락장엔 시장이 이성을 잃습니다. 멀쩡하게 돈 잘 버는 우량기업 주식까지 도매금으로 묶여 헐값에 던져집니다. 공포에 질리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를 안 따집니다. 현금이 급하니 그냥 팝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본질적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표만 50%, 70% 할인된 명품들이 널립니다. 지금부터 평소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샀던 1등 기업, 1등 아파트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매일 가격표를 체크하세요. 먹잇감 놀이는 매처럼 내가 생각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집요하게 기다리세요. 둘째,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현금 들고 있다가도 더 떨어지겠지 하다 타이밍 놓치거나 조금 떨어졌다고 덥석 묵니다. 바닥은 신도 모릅니다. 현금이 넉넉하면 분할 매수라는 강력한 전술을 씁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겁니다. 현금 없는 사람은 하락이 공포지만 현금 있는 사람에겐 평단가를 낮출 축복입니다. 심리적으로 안 쫓김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떨어지면 더 사지 뭐. 이 여유가 투자 승패를 가릅니다. 셋째, 지루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이다. 현금 쥐고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이 야, 지금 반등한다. 빨리 타라. 유혹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내 원칙을 지키는 것. 그 인내심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가장 비싼 수업료입니다. 지금 시장은 인내심 테스트 중입니다. 가짜 상승에 속아 현금 소진하게 만들고 지루함 못 이겨 아무거나 사게 만듭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자나 악어 같은 포식자, 보세요. 배고프다고 아무 때나 안 뜁니다. 물가에 숨어서. 먹잇감이 가장 방심한 순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숨소리도 안 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맹수의 침묵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IMF가 그랬고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누군가는 그 공포를 사들여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승자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준비된 현금, 그리고 용기입니다. 지금 가진 현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방패이자 미래를 뚫고 나갈 창입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기회는 반드시 돌고 도니까요. 비온 뒤에 땅이 굳듯 폭락장 뒤에는 반드시 상승장이 옵니다.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뿐입니다.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금이 춤을 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제 흐름 중 하나의 강력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니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지혜로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오늘 또 경제학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뜨거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